예, 그렇습니다. 오늘 부동산 대책 발표 사전 예고가 없었습니다. 전격적이었습니다. 시장에 무언가 이 충격파를 주기 위함이었겠죠. 물론 시장이 이렇게 깜짝 놀란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는 건 아닙니다만 이젠 더 이상 내놓을 대책이 없을 걸 하면서 이 정부의 정책 의지를 비웃는 부동산 시장에 뭔가 강력한 시그널을 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발표 배경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합니다.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 소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주택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 내용 간략히 알아보죠. 먼저 오늘 대책의 핵심입니다. 빨리 집 팔아라입니다. 살 집 하나만 남겨놓고 빨리 팔아라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높여가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보유세 높이겠다는 거죠. 또 집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다 쳐도 이번 대책에서는 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주택 가진 1주택자에 대해서도 종전보다는 종부세 세율 0.1에서 0.3%포인트 올려가지고요.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가진 거라고는 달랑 집 한 채뿐인 분들 입장에선 약간 좀 달갑지 않은 얘기인데 글쎄요. 집값이 지금처럼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팍팍 뛰는 상황이면 외식비를 줄여서라도 세금 내고 버티겠다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혹여 나 진짜 세금 내기 싫다. 나는 집 팔란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이런 분들도 집을 팔았다간 양도세가 무서워서 지금까지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죠. 자, 그래서 정부는 이 조정 대상 지역 내의 다주택자 내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2020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면 그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겁니다. 특히 10년 이상 집을 갖고 있다가 집을 팔면은 양도세 중과도 않고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적용해 준다라는 거죠. 자, 결국 오늘 대책의 핵심, 내년 상반기까지는 살고 있는 집 빼고는 다 팔아라. 양도세 깎아줄 때 파는 게 좋을 거다. 이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역시 주택 구입을 위한 담보대출 구멍 이번에도 꽉 틀어 막았습니다. 자,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서 시가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용 주택 담보 대출 아예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내 돈 없으면 15억 이상 되는 집 담보 대출 받아서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 내용이 좀 복잡한데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부동산 대책 얘기부터 짚고 가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대책이 18번째 대책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풍선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책을 내놓으면 다른 쪽으로 이게 전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대책도 수도권 지역에 풍선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죠. 네, 최근에 집값 상승세가 서울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 미지정 지역이었던 경기 과천과 광명 등지로 확산이 되면서 정부가 서둘러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업계의 중론입니다. 오늘 대책을 보면 대출은 물론 세금, 청약 공급, 또 공급 대책 등을 한꺼번에 묶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시장의 예상치를 일단은 좀 뛰어넘었다. 그런 대책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대출부터 따져보면 우회, 편법 대출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특히 이 갭 투자 근절을 위해서 9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의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라고 하죠. 자, 이걸 추가로 강화하고 15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눈길이 가던데요. 이른바 강남은 그렇고 이제 강북에서도 마용성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지금 집값이 과열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15억 원이 넘는 그러니까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 아파트도 이제 대출 받아서 구입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라고 해도 1주택 세대와 무주택 세대에는 집값의 40%까지는 대출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걸 15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아예 대출 안 내주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조치는 내일부터 바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바로 시행돼요? 네. 그러면은 대출 신청을 이미 해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미 신청한 경우는 예외가 되고요. 이제 이미 대출 신청을 했거나 계약을 한 경우는 제외가 되고 내일 17일 이후에 새로 매매 계약을 하거나 대출 신청을 한 건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최 반장, 시가 15억 원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네, 그 기준은요. 이 KB 부동산 시세와 이 한국 감정원 가격 중에
높은 걸로 구분을 합니다. 만약 시세는 15억 원인데 14억 9천만 원으로 계약을 하면 대출 집행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라고도 했고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예정이었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규제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에 조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15억 이상은 그렇다 치고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그 비율 크게 줄인다고 하는데 최 반장이 좀 잘 알잖아요, 부동산. 예를 들어 설명을 해줄래요? 네, 뭐 잘은 모르지만 좀 이번에 발표된 거에 따라 설명을 드리면 자, 집값이 15억 원이 넘으면 담보대출이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14억 9천여만 원까지 아파트 중에서 9억 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기존 40%에서 20%로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달라고 안 했나요? 그렇게 얘기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예를 안 들고 왜? 약간 이론에 좀 한 얘기를 밝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얘는 네.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양 반장이.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죠. 만약에 이제 고 반장하고 최 반장이 장가를 가가지고, 그러니까 장가를 가려고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 이건 진짜 가정이죠. 실제로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자, 집을 지금까지 사는 게요, 장가를 가는. 아니, 그러니까 양 반장은 지금 뭐 좀 재력이 되죠. 네.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장가를 가는 것도 좀 힘들 것 같네요. 네. 네. 좀 아무- 쉬운 예를 들지 그랬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집값의 이 40%, 즉 5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예, 자기 돈 그러니까 8억 4천만 원을 여기다가 더하면 아파트 마련이 가능했던 거죠. 자, 그런데 내일부터는 일단 9억 원 정도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40% 대출, 그래서 3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20%, 그래서 1억 원, 도합 4억 6천만 원만 대출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5억 6천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이제부터는 1억 원이 준 4억 6천만 원만 대출을 받게 되니까 그만큼 개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1억 원이 뭐 보통 돈이 아니잖아요. 네. 자, 이번 조치에서 또 눈길이 가는 게 역시 이제 보유세 강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총선 앞두고 세금을 올리진 못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많았는데 시장에 허를 찔렀다는 평가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바로 이 주택 공시가격 또 이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0.5에서 2.7% 정도인 종부세율이 0.1%포인트 내지는 0.3%포인트가 올라서 0.6%에서부터 3.3% 정도로 오르게 된 겁니다. 또 이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이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확대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높이는데요. 자, 올해 68.1%였던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이 내년에는 9억 원에서 15억 원, 9억 원에서 15억 원은 70%, 또 15억 원에서 30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80%까지 반영한다, 이런 방침입니다. 네, 아까 이제 양 반장도 간단히 그 얘기를 좀 언급을 하던데 그렇게 보유세가 늘게 되면요. 그 별다른 수입 없이 집 한 채 있는 고령자 가족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자의 이세 공제율과 장기 보유 공제의 합산 공제율 상한을 높여서 실수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매번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공급 대책 부족이잖아요. 최 반장, 이번에는 그 대책이 포함된 게 있습니까? 네, 뭐 관련된 대책이 있는데요. 이 서울 시내 도심 부지 4만 가구에 대해서 이른바 패스트 트랙을 적용을 해서 내년까지 15,000가구 이상 사업 승인을 완료한다는 겁니다. 지금 뭐 이미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아서 분양가 상한제를 6개월간 유예받은 정비 사업장의 경우에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 검찰이 아니죠. 그 지금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미안해요. 다음에 이제 검찰 얘기하려고 제가 생각하다가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신 반장. 네. 김현미 장관이 오늘 이제 네. 국토부 장관이 주무부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급이 줄 거라는 거는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전문가들 또 시장에서는 현재 공급 부족에 대한 이 신호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라는 지적이 좀 많은데 양도세 중과를 풀어줄 경우엔 그 시점에 이 매물 공급에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빠른 속도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로 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보유세의 부담에 대해서 대폭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뭐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들이 내년 6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좀 피하기 위해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중심으로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뭐 한시적으로 양도세 혜택을 주는 만큼 일부 이렇게 절세 매물들이 나오면 공급이 늘어나서 또 거래에 숨통이 트일 거다, 이런 분석입니다. 근데 양 반장, 만약에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요.
추가 대책이 나올 게 있습니까? 예, 일단 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아까 기자회견하면서 한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래도 집값이 만약에 잡히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 중에 주택 수요 또 공급량 측면에서 추가적인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안정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19번째든 20번째든 상관없이 계속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한 거죠. 네, 뭐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오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요. 2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고위공직자에게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금 뭐 총체적으로 뭐 총력전을 펼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할게요. 홍남기 필요하면 내년 상반기 추가 대책으로 잡겠습니다.